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마디로 검찰의 소설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평가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라는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찰한테 민생을 부탁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국회 임기가 개시되고 오직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그물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너무 잘 보여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중국 심양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이력이 적시되어 있고 안부사 태평학교류협회장과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등 옆에서 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문건을 신뢰한다면서 문건 어디에도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대북 송금 관련 특검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문건을 검토한 결과 박지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징역 3년 가중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었다가 농내장이 악화되어 구속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이후에도 집행정지와 재구속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징역 3년 중 1년 5개월 정도 복역하고 사면을 받아 출소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아니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은 사실 검찰에서 처음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지는데요. 이화영의 아내는 변호인단을 바꾸고 이화영 역시 검찰에서의 자백을 압력에 의한 자백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9년 6개월 이화영은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 언제 또 자기 심정을 고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결재한 직위는 확실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역시 클릭하면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8년 9월 항공편으로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수행원과 함께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재명은 위기의식을 느껴 총 4번의 방북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북한에 가야 할 명분까지 확실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쌍방울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위한 민주당 당원, 당규를 고치는 문제를 두고 반발 세력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진, 정성호, 박지원 의원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맞춤형 임기 규정을 손질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언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